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고 체포를 당하시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장소도 이동돼야 될 것이고 본인이 인신이 구속된 상태로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또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수사받는 태도들도 모두 다 증거가 될 것이고 그리하여 또 나오게 되는 또 그 수순들이 있죠. 구속이 눈앞에 구속영장까지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구속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구속까지 난스탑으로 되면서 탄핵과 내란죄 유죄 거의 이견 없이 그냥 이 스토리로 진행된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하루빨리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증언들을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밑에 있는 부하들은 윤석열이 시켰다. 윤석열이 체포하라고 했다. 윤석열이 이런 거 하라고 했다. 윤석열이 계엄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다.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했다. 등등 계속 막 증언들이 막 나와. 그러면 윤석열 쪽에서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증언이나 증거, 녹취 이런 걸 제시를 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도 없어요.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한다던 그 양반 중에 아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명령을 하고 난 못 들었다. 저 장관들, 저 부하들, 저 군인들, 저놈들이 거짓말하는 거다. 라는 측근이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증거를 제시를 해야 자기 방어가 되는데 법원이 뭐 다른 거 따집니까? 증거를 내놓고 증거를. 근데 증거가 없어. 한마디로 이 자체가 재판에 가잖아요. 가는 순간 불리한 거야 그냥. 왜냐면 방어 논리가 없잖아 지금. 방어 논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빨리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데려와야 돼. 야 좀 와봐 이러고. 근데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지금. 이러니 자기 딴에는 어떻게든 이걸 그런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는 뒤로 빠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그 시간 끄는 논리가 또 필요해. 시간 끄는 논리가 뭐냐? 이제 형식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형식주의라는 게 왜 나오냐?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라는 게 범죄자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줄이는 쪽에 먼저 절차가 잡혀져 있어요. 미란다 원칙도 그렇고 법의 허용 범위에서만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영장이 나와야 된다. 구금도 기일이나 뭐 다 이런 게 정해져 있어. 아주 형식이 스트레이트하게 딱딱딱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 형식을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 살인 현장을 경찰이 봤어. 미란다 원칙을 얘기를 하네. 아 그럼 풀어줘야 돼. 재판에서도 그냥 나가버려. 그거 하나 안 했다고. 예전에 우리가 간첩을 잡았어. 간첩을 잡았는데 미란다 원칙을 얘기를 안 했어. 풀어줬어.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이런 절차,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니까. 사법부가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명의 죄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철저한 형식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요 점을 흔히들 잡범들이 악용을 하는 거죠. 이 원래 취지는 억울할 수 있는 누명을 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범죄자 새끼들이 이걸 악용을 해. 점점점. 뭐 여당, 야당의 혐의가 있는 인간이나 또는 어디 사기 잡범이나 뭐 이런 놈들이 이걸 악용해 가지고 시간을 끌어요. "나는 아유 억울하네. 어떻게 시간 좀 더 줘." 그러면서 "왜 네가 경찰이 나 밀었어." 이러고 혼자 자빠져 막. 밀지도 않아도 손도 안 대고 지 혼자 자빠지면서 "아 경찰이 나 때렸다." 막. 미란다 원칙 얘기하면 "아 나 못 들었어." 막 이러는 거야. 그런 식으로 갱판, 추잡한 갱판을 계속 쳐서 어떻게든 그 형식의 오류를 만들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끌거나 그중에 오류 하나만 발견하고 "이건 무효다." 뭐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법 앞에 법 이전에 자기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언과 증거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요놈들이 이거 형식이 어디서 조금만 뭐가 문제가 있나 요거에 집중한다는 전형적인 이제 잡범들이 많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주로 범죄 혐의가 뚜렷한 그런 피의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최대한 버티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많이 시도를 하셨어요.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외에도 뭐 "이런 서류 받지 말아 달라. 좀 연기 좀 해 달라." 다 기각당했어요. 다 기각당하고 뭐 수사 같은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 좀 안 받으시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막 휘몰아치듯이 탄핵 당하고 나서 휘몰아치듯이 별별 꼼수를 다 써 가지고 그냥 작사를 내 버렸죠. 이러니까 사실 이게 권력자 흔히 말해서 이제 삼류 잡범들이야. "야야야야 뭐 그냥 뭐 경찰도 바쁘고 다 바쁘고 하니까 그냥 좀 봐 줘." 근데 이렇게 권력자들 대통령급 되거나 뭐 정치인급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설렁설렁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기각당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의 위치에선 써서는 안 되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형식주의, 이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어떻게든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하거나 어떻게든 버티겠다라는 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안 좋습니다, 방법이. 박근혜 대통령 선례가 있잖아. 이런 방법을 쓰는 순간 법률 수호지, 헌법 수호지가 없다고 이제 보이기 때문이죠. 이 자체가 대통령 탄핵에는 증거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체포영장 무효다! 라면서 4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아닌데 예. 아니라는 거야. 이런 현상들이 참 나는 그런 느낌을 들어. 한 586 이상의 이제 연령대들 뭐 따지고 보면 55세에서 지금 그 이상 뭐 80대, 90대까지 이 세대 자체가 586 이상이 대체로 뻔뻔함을 기반으로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너무 뻔뻔해. 너무 뻔뻔해. 그냥 쿨하게 나가야 돼. 그냥 쿨하게 나가서 아 '나는 무죄니까 내가 당당하게 간다.' 이러고 받아야 돼. 근데 얼굴에 그냥 죄다 철판을 깔잖아. 좌파는 우파는 그냥 철판 깔고 우리도 그냥 들어눕자. 그냥 몰라 막.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라가 국격이 어떻게 되든 환율이 어떻게 되든 알 바나. 나는 나만 살면 돼. 이게 철판이야. 그러면 이 철판에 동의하는 이제 빠돌이들끼리 모인단 말이지. 근데 이 빠돌이들의 질이 좋냐? 그럴 리가 없잖아. 이건 집단 우매니까. 집단 지성이 발동을 해야 되는데 집단 우매 쪽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좌파나 우파나 점점점 지지자들의 수준이 밑바닥으로 가는 거야. 다 극단적인 증오심과 극단적 분노감, 피해의식, 망상. 그래 밑바닥이다. 이러면 뭐가 돼요? 이 종교 집단이 되는 거야 종교 집단이. 이게 교주를 모시듯이 종교 집단이 돼버려. 하하. 그러니까 요런 구조에서 야 이건 쪼끔 대통령이 뭔가 억울한 걸 알겠는데 그거는 본인이 나가서 해명하면 되잖아. 왜 당당하게 증거를 갖고 와서 그냥 그 공수처를 조져버리면 될 거를 왜 도망다니지? 이제 의문이 들잖아. 이 구조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떤 형식으로 갑니까? 이재명이 이걸 보고 또 따라하죠. 이재명도 이걸 보고 야 검사 가지고 그랬다. 이제까지 검사 탄핵질하고 검사 시비 걸고 판사가 어쩌니 그 탄핵질하던 이 좌빨 새끼들이 오히려 당위성이 생겨버려. 봐라. 야 윤석열도 저명인데 이재명이 검사 탄핵한 건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야. 우리가 왜 좌빨 새끼를 따라야 돼? 우리는 좌빨보다 더 윤리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대한 우파인데 위대한 보수 우파가 싸구려 좌빨을 흉내낸다는 그 자체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럴 거면 민주당으로 가. 이제까지 우파받은 그런 싸구려가 아니었다고. 우리가 좌빨 새끼 왜 깝니까? 이 새끼들 천박하니까 그런 거야. 이 새끼들 말 한마디 만에 다 천박해. 왜 못 배운 운동권이니까. 화염병이라든지 길바닥에서 깽판이나 치고 그렇게 싸구려로 노는 그런 주장 들고 거짓선동이라고 그런 더러운 삼류들이었으니까 우리가 깐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겨왔고. 근데 이제는 좌빨을 따라해. 좌빨들의 그 싸구려 문화를 따라해. 그리고 이기면 말도 안 해. 더 져. 한 번이라도 이기면 내가 말도 안 해. 더 패배해. 왜? 늙어서 힘도 없어. 방법도 몰라. 언제 우리가 거짓선동을 해본 적이 있나? 그 길바닥에서 무슨 죽장을 들어본 적이 있냐? 해봤자 몇 년 되지도 않아. 꼬꼬마. 민주당 걔네들 더러운 역사에 비하면 우리는 이제 시작이야. 걔는 몇십 년 해먹었어. 어떻게 이겨? 어떻게 노인네들 데리고 어떻게 이기냐? 못 이겨요. 못 이겨. 그런 길바닥 싸구려 짓거리 깽판 짓거리로 야당을 이겨먹겠다고? 그게 왜 우파야? 그냥 병신 삽질이지. 우리가 왜 병신짓을 경쟁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못 이기는 거야.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자 봅시다. 윤통은 체포영장이 무효다.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효력정지 가점 신청했는데 될 리가 없죠. 헌법재판소가 이거 지금 신경 쓸 데가 없죠. 이전에 대통령이 먼저 탄핵입니다. 변호사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체포영장이 무효라고 보기엔 어렵다. 그리고 이런 효력정지 가점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없다. 심야의 영장 청구 법적인 종족이 있다. 이걸 왜 문제 삼냐? 전두환 대통령 끌려 나왔는데 서울 서부지검에 왜 영장을 청구냐? 이걸 또 문제 삼는 분들이 있죠. 물론 이게 원래는 이제 중앙지검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어. 중앙지검에다가 영장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얘네들이 서부지검에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서부지검 지법회가 약간 그 영장실질심사하는 애가 약간 조금 저쪽 라인이 좌경화된 애 아니야? 그러니까 저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이제 영장 청구의 그 법에는 뭐라 설명돼 있냐? 그 피의자가 있는 지역에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하필이면 대통령이 거주하는 데가 서부지검이야.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넣은 거지. 어떻게 보면 윤통이 운이 없는 거야.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의 판사가 그쪽 라인이야. 이러니까 이거 좋댄데? 이게 그림이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수처가 잔머리를 굴린 거지. 잔머리를 굴려서 야 중앙도 중앙인데 이쪽이 더 좋겠는데 이러고 그쪽에다 넣어서 이 윤석열 대통령 지역구의 법원에다 넣어서 매겨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윤통 쪽이 중앙지법에 달아와 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법정에 있어. 그 지역에 해도 돼. 그러니까 공수처가 잔머리를 굴렸다. 그리고 그게 먹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관할지 관한 거라서 문제가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비난할 수 있는 여지가 법적으로는 좀 얕죠. 그리고 우리 윤통도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골로 보냈겠어. 우리 윤석열 검찰 때는요 더 심한 게 체포영장, 구속영장이나 뭐 이런 걸 넣은 다음에 하루 전날 이빠이 막 추가 혐의를 갖다 한 10대 개를 막 넣어버려. 그럼 상대 변호사가 이걸 어느 새로 확인해서 대응 못해. 이런 식으로 막 여러 명을 구속을 시키고 막 날려버리는 이런 이제 속된 말로 얍사비를 쓴 거지. 그러니까 이게 수사기관이 우리 이제 윤석열 검찰 특검 검찰 때부터 이런 식으로 그냥 상대 정치적 피의자들을 가지고 완전히 농락을 하듯이 막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좀 정면 승부가 아니라 옆으로 때리고 저렇게 때리고 이런 식의 꼼수를 윤석열 검찰 때부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당시에 우병우였나 그때도 하루 전날 막 추가 혐의를 넣은 거 그냥 판사가 그냥 기각해버렸어. 그만 좀 하라고 막 그럴 정도야. 판사조차가 혀를 내두르고 야 윤석열 검찰 좀 그만해라 이러고 그런 얍삽이 좀 그만해 이럴 정도였다니까. 그래서 한번 기각이 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할 게 없으세요. 본인이 하던 대로 지금 돌려받는 거야.
본인이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 수사 때 그딴 식의 막장 수사를 안 했으면 됐어.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밑에 있는 후배들이 보고 배운 거야. 야, 우리 윤석열 센파이가 이런 식으로 그냥 수사를 하셨네. 야, 우리도 따라하자. 다 먹혀 지금. 왜?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측근들이니까 그냥 뭐 그냥 좀 넣으면 넣는 대로 그냥 다 받아줘요. 그만큼 이 수사에 대한 어떤 광범위한 포괄적인 수사에 대해서 허용이 되고 온갖 그 수사기관의 꼼수나 얍삽이나 이런 게 먹히게끔 만들었던 장본인이 윤석열 특검 때부터였다는 거야. 그러니 뭐 방법이고 뭐 막 넣어가지고 그냥 사람을 골로 보내는 이런 방식의 수사가 그때 우리도 많이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적어도 이런 수사 방식을 안 했다면 지금 얘기가 어느 정도 씨를 막 먹히지.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글로 떤 사람이 이런 수사 방식에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면 그게 뭐야? 그럼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자기의 수사 방식에 대해 자기가 정말 뼈저리게 후회한다. 뭐 이거라도 있던가. 자기가 만들어놓은 수사기법인데 누가 누굴 탓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검찰 쪽이 애초에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주변 사람 다 조져버린 겁니다. 예, 그땐 더 했어. 이거보다 더 심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문제 삼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얘기를 이제 물 건너갔죠. 예. 그래서 관할 법원이 서울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공수처가 머리를 좀 잔머리를 굴렸다. 뭐 이런 거는 이제 공수처가 조금 중앙지법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좀 얍삽이 쓴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지적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수사권이 없지 않냐라는 또 지적을 했는데 이제 이게 영장에서 판사가 인정을 했고 이 대목이 제가 이전에 구속영장 나오기 전에 쟁점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내란죄는 경찰만 수사가 가능해. 이렇게 만든 게 문재인 정부 때 그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 개시를 원래는 검찰, 경찰 뭐 다 할 수 있었던 거를 그냥 다 잘라버린 거예요. 다 잘라버리고 이 경찰만 하게 만든 거지. 그리고 이 내란죄 수사 개시를 검찰과 공수처를 못하게 그때는 만들었다 이거야. 근데 이건 개시에 대한 거란 말이야. 대신에 공수처를 만들면서 공수처는 어떤 그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뭐 어떤 뭐 뇌물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공수처라는 그 기관,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를 수사할 때 얘네들이 사건을 어느 걸 들어가서 수사를 해봐. 했는데 연관돼 있는 또 다른 게 나와. 그럼 그것까지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허용을 해놓은 이 수사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 조항에 의해서 지금 내란죄까지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이 나오게 된 거야. 공수처는 그걸 이용해서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판사가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은 공수처가 포괄적으로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사실 법적인 뭐 이런 걸 얘기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지. 왜냐면 이거는 판사가 어디까지 허용하냐가 에 따라 다른 건데 지금 내란죄까지 허용이 된 거니까 그건 뭐 판사가 까라면 까는 거지 뭐 윤통이 어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공수처를 애초에 설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계엄령을 할 때 내가 이게 만약에 실패했을 때 내가 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미리미리 손을 썼어야 돼. 이거는 내란죄가 만약에 이런 게 되고 뭐 불법적 계엄령 수사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법적으로 이런 거 좀 수정하자. 뭐 이런 거 좀 바꿔놓자. 뭐 이런 거 행정 명령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바꿔놓자. 이런 다음에 계엄령을 들어갔어야지 아무 대책도 안 하고 간다음에 지금 속수무책으로 그냥 조림당하잖아요. 이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리한 거지.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듣냐? 혼자 얘기해봤자 그냥 틀트보나 보는 사람만 뭐 얘기 듣지 아무도 관심도 없어 그냥 좆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아주 포괄적이고 모호한 조항들로 공수처가 인지하는 사건이 있으면 그냥 다 들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뇌물을 받았어. 뇌물이라는 첩보가 들어왔어. 그래서 얘를 뒤졌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살인죄가 있어. 그것도 수사가 가능해. 살인죄를 또 뒤졌더니만 얘가 또 알고 봤더니 뭐 불륜도 있어. 불륜은 범죄가 아니지. 뭐 누구 등을 쳤어. 뭐 그러니까 폭행죄도 있어. 막 사기도 쳤어. 다 가능해. 공수처는 그렇게 인지하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인지하는 범죄들을 막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란죄도 거기서 포함이 된다는 거야. 이러기 때문에 이게 이 판사가 내려버리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의 주장은 냉정하게 말하면 법 해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좁게 보려고 애를 쓴 거죠. 하지만 그걸 판사가 인정해버렸으면은 할 말이 없잖아.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도 논리적으로 이제 한계가 왔다 이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공수처 단독도 아니고 공조본이 신청하다. 공조본은 또 경찰이 같이 껴있어서 이제 그 문제를 해소했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또 넓게 보니까 예.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를 갖다가 문제 삼아서 내가 수사를 안 받겠다 막 버텨봤자 이게 실리적이지가 않은 게 공수처는 우리나라의 수사기관 중에서 가장 수사를 못하는 허접한 수사기관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얘네들한테도 체포영장이 나왔다면 어차피 경찰이 하나 검찰이 체포영장을 하나 나오는 거는 100%야. 아니 100%도 아니야. 4만 프로야. 4만 프로.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거야. 공수처는 증거도 몇 개 없어. 얘는 수사해봤자 문상호 하나 수사했는데 뭘. 그런데도 그냥 내자마자 체포영장 나왔잖아요. 그런데 더 많은 증거가 있고 더 많은 뭐 사람을 수사했던 증언들을 더 갖고 있는 경찰과 검찰은 오죽 확실하겠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이 뭐 공수처한테 안 받는다고 체포영장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고 더 잘 나와. 경찰이 해봤자 나오니까 어차피 실리적으로는 결과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적인 리스크 면에 있어서 내가 수사기관을 내가 고르겠다면은 검찰, 경찰, 공수처 중에 어느 게 제일 약합니까? 제일 약한 게 공수처야. 그냥 공수처한테 나가서 수사받는 게 자기한테 편할 수 있다는 거지. 걔네들은 인간 숫자도 몇 명도 안 돼. 수사력도 딸려. 뭐 수사 사례도 별로 없어.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애들인데 뭘 무서워해갖고 안 나오냐는 거지. 그러다가 경찰한테 또는 뭐 그 검찰한테 끌려가면 더 힘들어. 지금 오히려 대응을 이상하게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탄핵 사유가 늘어난다. 법률 헌법 소지가 없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체제를 무시하고 지금 자기가 국민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법에 대해서 준수하겠다는 모든 약속들을 다 어기는 지금 모양새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권력자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에 걸맞는 우파라든지 종북 척결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지금
도달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사이비 교주 같은 지금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야. 나를 따르라. 나를 지켜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리라. 이런 식으로 망상을 걸어놓고 망상에 기반해서 자기를 갖다가 하나의 권력자가 아닌 초월적인 초법적인 어떤 존재로 만들어놓고 노인들 니들이 나를 지켜라. 들투부들 나를 지켜라. 이런 식의 지령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사이비 교주 잡으러 들어갈 때면 막 교원들이 와서 막잖아.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어버리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이미지가 아니고 교주의 이미지가 나왔다. 그럼 뭐예요?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잖아 지금. 어느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합니까? 대통령은 국민을 지켜줘야 돼.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얘기할 때 좌빨놈들이 뭐래 이승만이 전쟁 때 도망갔다는 걸로 많이 까잖아.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했고 대피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를 다리를 끊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그걸 그런 식으로 비난하면 되냐? 맞아.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항변했냐고.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국민을 지켜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게 옹호하고 실드를 준 거지. 이승만 대통령이 진짜 도망갔으면 그냥 쌍욕 먹는 거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를 지켜주세요 하면 안 돼. 국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라고. 국민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추위에 덜덜 떨게 안 하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지키겠습니다. 이러고 나가야 이게 대통령이야. 그게 군통수권자고 그게 진짜 의미 있는 계엄령을 선포한 사람의 모습이지. 계엄령 선포하고 좆됐으니까 야 니들이 나 지켜줘. 이거는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거거든. 권력에 대한 사고가 권력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교리. 나를 추종하고 나를 무조건 신봉하고 나를 무조건 따라야만 한다. 라는 식의 전제에서 보니까 이건 신앙이 되고 종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완벽한 교조주의가 됐잖아 지금. 이렇게 되면 이건 우파가 아니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면 뭐가 됩니까? 공산주의가 된다고. 1인 독재, 혈통 권력 이런 걸 추종하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공산주의 1인 독재자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모양새가 어떻게 돼요? 원시적인 그림으로 간다고. 원시적인 거. 몸으로 맞고 막 협박질하고 사람 때리고 어떻게 하면 해보겠다 막. 그리고 들어눕게 하고 이렇게 되는 이런 원시적이고 물리적이고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부터가 우파랑 맞지가 않아. 우파가 언제부터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 아니 할 거면 북한에 쳐들어가더니 김일성 앞에서 그러던가. 당장이 이게 우리나라 공권력이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이랬어? 그 경찰 애들 이런 애들이 무슨 우리의 적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그 사람들 옆으로 우리가 새벽에도 술 처먹고 그냥 안전하게 들어가고 이런 나라에서 이게 뭐냐는 거야. 이게 우파가 그 걔네들한테 그 경찰들한테 고맙다고 너희들 정말 고생한다고 좌빨놈들 그동안 민주노총이랑 싸우느라 고생 많았지. 어디 좌빨 노조 새끼들이랑 싸우느라 고생 많았지. 어디 무슨 좌빨 단체놈들 어디 빨갱이놈들이랑 그놈들 집회할 때 아주 고생 많았다. 그리고 걔네들한테 어디 밥 하나 사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러면 대통령이 더 불리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이제 원시적으로 가고 이게 완전 북한이고 사이비 교주처럼 돼버렸단 말이야. 이게 뭐냐는 거지. 이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래야 되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란 말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교주가 아니라면 우리는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돼. 대통령이면 노인들을 지켜야지 노인들을 당신을 지키라고 하면 되냐.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오냐.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판단을 못하고 있어. 그냥 눈앞에 증오심에 눈이 이성이고 멈춰버렸다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교주적인 마인드에서 계엄령이라는 버튼을 막 눌러버린 거지. 이렇게 무비판적이고 이런 교조주의적이며 이런 봉건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니까 그게 공산화지. 이제는 우파 진영이 늙고 덜 떨어져서 이게 빨갱이가 된 건지 파랭이가 된 건지 이게 자유인 건지 독재인 건지 이게 지금 교주가 된 건지 대통령인지를 구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야. 이래가지고는 민주당 못 이겨. 민주당을 따라하겠다고요? 민주당 애들은 몇십 년을 그걸로 밥 먹고 산 애들이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우리도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들어놓고 같이 폭력이고 같이 주창 들고 아니 우리가 무슨 힘이라도 쓰면 말도 안 해. 우리가 개체수도 없는데 힘도 없는 노인네들 데려갖고 어떻게 이길 건데. 이런 방법이 아니라고. 집단 지성을 이용해야 돼. 사람들이 원하는 그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라고 우파가 됐지 누구 교주 모시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정치가 종교냐고. 윤석열이든 박근혜든 이명박이든 잘못하면 혼내고 잘했으면 칭찬하고 그런 룰대로 가야지. 무슨 종교냐? 이러니까 좀 이런 원시적인 그림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원시성이라는 거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의 어떤 법제 시스템이나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치안 시스템이든 그런 것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 형님들. 저 정경 경찰 애들이 그동안 좌빨 단체들 어디 빨갱이 단체들 이 새끼들 길바닥에서 별 개생소라던 놈들이야. 뭐 화염병도 던져 어디 돌도 던져 무슨 몰려가가지고 막 바리케이트 막 날려버리고 다 고장내고 버스도 막 밀어치고 뭐 이런 놈들 상대해왔던 애들이 노인네들 상대를 못하겠으니까 그 나와봤자 몇 병 대주도 않는 애들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노인네들 거기서 뭐 얘기해봤자 경찰들이 있어서 이미 다 왁구가 짜여져. 딱 보면 지역에서 여기서 버스 막고 밀고 여기까지 민 다음에 여기 바리케이트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끌고 나온다는 거야. 뭐 어떻게 막을 건데. 뭐 길바닥에 그 몇 명 눕지도 못해 또 추워가지고. 그 정도로는 안 되니까 꼴패미 애들 집회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무서워. 그 뚱뚱한 여자애들 집회하는 게 더 무서워. 경찰들이 손도 못 대마. 아니면 뭐 그 정도로 가든가. 시위 집회를 할 줄은 아냐. 뭐 이런 그 물리적 충돌에서 이길 뭐라도 있냐. 방법은 없고
자기네들이 또 옛날에 본 건 있었고 자빨들 흉내를 낸다고 하는데 흉내가 되냐고, 힘이 없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도 없으니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러니 이게 우파랑 안 맞아. 이거 지금 북한식이라고 지금. 북한 무슨 수령님 모시듯이 이해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교주처럼 자꾸만 얘기하고 이거를 툴투브를 통해 막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는 죄 없는 노인들을 갖다가 앞에 깔아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반국가 세력이 척결이 된다. 척결이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해갖고. 응? 그런 식으로 이재명도 따라할 것이고 나중에 좌파 범죄자들도 똑같이 그딴 식으로 어디 개딸 같은 놈들 앞에 깔아놓고 들어눕게 하고. 그리고 걔네들은 변명하겠지. 아, 윤석열 정부에 우리는 하면 안 되냐. 야, 윤석열처럼 우리도 이렇게 가보자. 윤석열 대통령 쪽에도 곤란한 거는 이번에 영장에서 야, 관저 무슨 뭐 보안이 어쩌니 군사상 정보가 어쩌니 그딴 거 없애고 다 해제시켜버렸어요. 경호처의 방패도 깨졌습니다. 형소법 조항 예외. 경호처가 자기네들 함부로 못 들어온다면서 110조, 111조 형소법 들어서 영장이 반발했지만 해당 조항 적용 안 된다고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 그러니까 이 판사가 이거를 갖다가 경호랑 이 충돌을 할 수가 있으니까 경호원들 꺼져. 경호처들 니들 손대면 끝난다 이러고 그냥 안 돼. 이러고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무슨 공무상 아주 중요한 장소라는 거는 경호처 니들만의 생각이고 법원에서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냥 밀려버렸죠. 그래서 이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문구가 나오면서 경호처가 방어 논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물론 저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야, 저거는 조금 너무 월권 아니냐? 야, 저건 판사가 좀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러는데 이게 경호처의 주장을 받아주면은 그러면은 체포영장은 나왔는데 발부가 됐는데 체포영장을 실행할 수가 없게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체포영장이 무효화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럼 이런 법적인 충돌이 있을 때 그거를 결정하고 판사가 내리는 거야. 근데 판사 입장에서는 그거 군사적인 비밀 장소 아니야 이러고 빡 때려버렸다 이거지. 그러면은 만약에 경호처 입장에서는 그런 판결이 나와버리면 여기는 군사 그 기밀이 있는 곳이라서 여기서 그러면 영장을 하면 안 된다면 대통령 끌어 나오면 돼. 대통령 가까이 이제 나오세요 이러고 윤석열 대통령 밖에 내보내서 그 인도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 바로 이걸 지금 판사가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라고. 근데 경호처 입장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인계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라는 거야. 들어가서 윤석열만 데려 나왔던 거 만지지 말고 이거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그 물건들만 건드리고 그냥 데려 나와. 지금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경호처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인계하는 거야. 대통령 나오세요 이러고 밖에다가 이제 대통령 이렇게 하고 문 잠가 그리고 그러면은 대통령만 데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그 구역만 열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뚫려버린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너무 전력을 많이 노출한 거예요. 어떻게든 안 받으려고 막 아무 말 대잔치 막 했더니 판사가 그걸 보고 얘 경호처가 이런 식으로 또 빠져나가려고 하는구나. 족가람 아이싱 이러고 그냥 써버린 거 아니야. 그리고 내보내니까 방법이 없어. 이런 식의 그 체포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헌법에 가서 이게 바뀌는 케이스도 없어요. 그럴 리도 없거든요. 왜냐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형사 쪽에서 막 개입하고 이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콜콜콜 불러준단 말이야. 이건 저쪽에서 얘기하시지. 이렇게 넘어가고 예를 들어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보통 적부심 심사로 그냥 다시 한번 심사를 받는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적부심으로 지금 가지 않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본인들은 자신이 없다는 거지. 막말로 적부심을 했는데 또 나와버려. 그럼 또 바보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알아.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들이 증거가 없다는 거지. 반박할 증거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무슨 어디 튜브 보는 애들 동원하고 막 물리려고 했는데 원시적인 방법으로 막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 당당하게 증거를 제출했겠지. 이 계엄령은 타당성이 있다. 이러고 내가 냈을 거고 나는 체포하라는 말 안 했다. 나는 무슨 뭐 국회 가라는 얘기 안 했다라는 거 증명을 했겠지. 그거를 못하면서 지금 이런 식의 그 뭐랄까 좀 불쌍한 노인들 이용해 먹는 이런 그림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거 진짜 어디 지방 구석탱이에 있는 삼류 사입이 종교 집단에서 나올 법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쪽에서는 놀라운 선동을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보면서 정말 이게 우파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공수처는 수사 지휘권이 없어서 기동대가 나서면 기동대가 체포될 수 있다. 기동대가 체포될 수 있어. 이게 우파 대통령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럼 이 기동대를 누가 체포해?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냐? 아니 법치를 강조한 우파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을 진행하는 또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말이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 지금 이 주장 자체가. 뭐라고 하냐?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서면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 시민이 체포할 수 있다고? 시민에게 체포권이 있다고? 이거는 마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느낄 법한 어감 아닙니까? 공산당이나 하는 말이잖아 이게 지금. 말이 좋아 시민이지 공산당에서 인민이라고 했겠지. 인민에게 체포당할 수 있다 경찰놈들아. 우리 이재명 수령님을 만약에 체포하려 든다면 너희들 우리 인민들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는 거야. 어디 시민이 어떻게 체포할 건데 체포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면은 사이비 종교 교주화가 지금 된 거야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잘못된 사고거든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를 보면은 선동이야 선동. 즉 다시 말해서 저기서 말하는 시민이라는 거는 뭐 흔히 일명 애국 시민이라고 해서 틀튜브를 보는 시청자들을 자기네들끼리 좀 이렇게 높게 부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틀튜브 보는 시청자들이
공수처를 도와주러 온 기동대가 이렇게 들어오면 얘네들 몸빵으로 걔네를 체포해라, 막아라 이거야. 잡아라. 이거거든 지금. 이거를 지령을 내린 거야. 나는 굉장히 이거 부적절하거니와 매우 난 불쾌했어요. 그 많은 그 노인분들이나 지금 우파 쪽에 고생했던 사람들이 그런 식의 취급을 받게끔 만든다라는 게 난 너무 우파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불쾌했어. 그 노인분들이 체포를 하라고? 노인들 보고 기동대를 막으라고?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이건 선동이잖아. 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나를 지키라. 내가 너희들한테 체포권을 주마. 너희들이 기동대를 체포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체포할 거냐고. 얘네를 체포했어. 그래, 잡았어. 노인네들이 틀투부 보는 노인네들이 이놈 기동대 이 불법놈아 잡았다 이놈아. 그럼 어디다가 둘 건데? 얘는 어디로 데려가냐고. 어디 틀투부 집 안방에 데려가나? 화장실에 넣을 거야? 아니면 뭐 얘네 잡아서 뭐 어디다 구금할 건데? 체포했어. 그럼 어디로 가서 얘 조서를 쓰고 얘를 갖다가 그럼 어떻게 법적 소송을 하고 어떻게 기소할 거야? 경찰서 가나? 검찰을 갈 거야? 뭐 대통령실 가나? 어디로 데려갈 거냐고. 어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해가지고 얻는 효과는 결국에는 틀투부 보는 노인네들 이용해서 기동대를 몸빵으로 막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이비 교주 같은 내용과 무슨 공산당 같이 어디 좌파 좌파 우두머리가 지 똘마니 놈들한테 지령 내리듯이 막아라. 사법부 뭐 수사기관 검찰 탄핵 뭐 막아라. 지금 똑같잖아. 민주당이랑 검찰놈 수사가 이상하다 탄핵하자 이거랑 저 기동대가 나를 잡으러 온다 막아라. 체포할 수 있다. 이거는 뭐가 다르냐. 둘이 그냥 그 수준인데 지금. 이게 수준이 지금 닮아버렸다는 거야. 좌우가 똑같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야. 우리가 좌빨들을 왜 조롱하고 깠습니까? 쟤네들이 저렇게 공권력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절차를 안 지키고 그냥 뭐든지 지들 맘대로만 해석하려고 그냥 법을 지 맘대로 해석하고 지들은 무조건 옳다 우리는 무죄다. 그리고 뭐 유죄 나와. 그리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이런 식의 법치의식의 결여, 도덕윤리의식의 결여, 이런 덜 떨어진 사회 부적응자들이었으니까 우리가 좌빨놈들을 깐 거잖아. 야, 저 새끼들 죽장 들고 나왔어. 비용신 같은 놈들. 우리가 그러고 깐 거야. 야, 저런 또 모여가지고 저 모여서 뭐하냐 저 멍청한 놈들. 너 들어누워 있어. 우리가 좌빨놈들 이제까지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까왔단 말이야. 그게 뭐하는 짓거리야? 지금 세상이 민주주의인데. 근데 그걸 똑같이 따라해. 따라하는데 방식이 사이비 교주처럼 지령을 내서 모여. 거기서 애들이 늙은 사람들 모아놓고서는 힘도 없는 사람 보고 막으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원시 부족도 아니고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깔고 좌빨들을 어떻게 까왔는데 그딴 싸구려 짓거리를 베껴가지고 써먹고 있냐고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좌빨들을 이기고 이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지겠어? 저렇게 하면은 탄핵, 내란, 직행버스야 그냥. 저런 태도 자체가 이 인간은 이거 대통령이 아니고 지를 교주로 하네. 지를 신으로 하는구만. 이거 그냥 사법부에서 그냥 바로 유죄라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거 말려야 돼.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 지지자들을 그냥 추운 날 고생시키고 누구는 또 어디 다치고 이럴 텐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국민을 아끼고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셔야지. 국민을 이용해서 당신은 따뜻한 보일러 틀어놓고 그 방에서 그냥 따뜻한 밥 먹고 그러면서 편하게 유튜브를 보면서 아이고 그게 마음이 그렇게 되냐 인간이. 인성이 그게 뭐냐. 당신보다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이 추운 날 당신 때문에 나와서 저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은 마음이 아파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마음이 아프면 나와서 고생하셨다. 뭐 이렇게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찌된 인성인지 이렇게 될 수가 있냐고. 자기를 위해서 지지자들이 몸빵을 해주고 막아달라? 우파 노인들을 이런 식으로 악용해 먹고 이게 재밌어요? 이래가지고 이게 막아집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딴 식으로 우리 지지자들을 함부로 대하냐고. 아니 어떤 새끼들은 무슨 노인들을 왜 틀딱이냐고 하니. 그 말 가지고도 지랄하던 새끼들이 노인들을 추운 날 저 고생시키는 것도 괜찮아? 이거는 그냥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라니까. 싸가지가 없고 인성이 잘못된 거야. 정말. 완전히 선동으로 노인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보호받겠다라는 식인데 이거는 대통령의 태도가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사이비 종교 교주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이비 교주의 흉내를 내고 있고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탄핵 가결도 나오고 이런 나라의 경제도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아무런 반성도 안 하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는 거기다가 노인들까지 악용해 먹는 이런 개막장을 가면 이런 식의 트라우마가 남아서 앞으로 우파 진영이 어떻게 단결이 되고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하고 할 수가 있겠냐 이거야. 하여튼 경호처에서는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말한 이 체포영장 집행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이러고 이제 한 발 뺐어요. 왜냐면 이게 당연히 특수 공무집행 방해해야 되니까 경호처에서는 경찰들을 막을 수가 없어. 지금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개별 경찰에 대해 고소고발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기동대에 대해서는 너희들 권한이 없으니까 우리가 너희들 고소고발하겠다고 한 건데 경호처는 지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호처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경호처가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의 법적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적 명분이 뭐냐면 여기는 보호지역이고 기밀이 있다라는 걸로 막아야 되는 건데 판사가 그거를 제껴버렸고 그냥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경호처가 있으면 안 돼. 그냥 경호처는 오히려 수사기관을 경호해야 돼.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경호처에게 누가 오더를 내리냐. 오더를 내리는 사람이 최상목이야. 대행이 오더를 내려야 돼. 근데 상목이 형님이 지금 오더를 안 내린 상황인 것 같거든. 그래서 경호처가 지금 오더를 받아야 되니까 야 오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대행이 지금은 더 위치가 높기 때문에 상목이 형님이 나가 뭐 빠져 이러면 빠져야 돼. 지금 경호 애들은 갖다가. 그러니까 경호 애들은 위에서 오더를 내리는 대로 움직이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거기를 지금 지킬 수 있는 법적 명분이 없어. 그러니 만약에 막으면 막는 대로 지금 공무집행 방해되고 여기서 다수가 움직이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굉장히 좀 위험해 지금. 그러니까 경호처는 함부로 지금 나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바리케이트가 사실은 지금 무너져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그 공수처가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 힘 빠지라고 지금. 노인네들 힘 빠지고 그다음에 경호처 애들 고민 다 끝났으면 얘기해 이러고 지금 시간을 좀 벌고 있잖아요. 오히려 공수처가 대기하고 있는 이유도 이 노인네들 힘 다 빠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간 다음에 경호처 너희들 알지? 알겠습니다 이러고 빠지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그냥 잡고 나오면 끝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지금 먼저 공문을 돌렸습니다. 예. 체포영장 협조를 좀 부탁한다면서 최상목에게 다 보냈어요. 이거는 이제 경호처에 대해서 오더를 내려달라 이거야. 알아서 비키라고. 공수처가 윤통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최상목 등등등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상목이 형이 이걸 보고 이제 경호처에게 오더를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돼 있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호처가 빠지든지 뭐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상목이 형님이 어떤 오더를 내리냐가 이제 또 중요해질 겁니다. 저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상목이 형님이 배신자가 되어 있고 뭐 주결놈이 되어 있죠. 근데 내가 말했듯이 나라 경제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면은 임명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임명을 안 하면 환율이 1,500원 돌아가는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나라 걱정도 하면서 지금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계엄령을 왜 지금 눌러가지고 상황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 뭐 상황이 좀 풀리고 나서 계엄령을 눌렀고 실수를 했다면 그러면은 좀 이게 뭐라고 할까 상황이 이렇게까지 덜 극단적이란 말이지. 근데 본인이 이상한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수습을 못하는 거 아니야. 수습을 못하고 여기도 어디 틀뜨고 보는 그런 사람들 데려다 그 사람들 깔아놓는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냐. 그 사람들이 애국심이라고 했죠. 몇 명이나 된다고 그거 다 합쳐봤자 되지도 않아. 상대가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정치를 좀 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좀 배웠다면 모르겠는데 좌파 진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파에 대한 수업이 안 된 거예요. 수련이 안 되고 예전에 종북 활동하다 넘어온 뉴라이트나 지금 틀투브 새끼들도 과거에다 박근혜 대통령 까고 좌파 활동하던 놈들이잖아. 대통령도 지금 좌파에서 넘어온 사람이니까 우파가 뭔지를 모르니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벌이고 있는 거라고. 응? 우파가 좌빨들은 역사관의 끝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 끝이 공산주의라는 거야. 어차피 인간이 막 발전해봤자 그 끝은 공산주의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걸 더 빨리 마지막 단계로 가기 위해서 공산화를 위해서 국가가 권력을 더 강화시키고 부자들한테 더 뜯어야 된다. 이거야. 근데 우파는 그게 아니라 역사가 끝이 없이 발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파에게 중요한 거는 선순환 구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더 집중하는 거야. 그러면은 권력자의 권력이 약해져야 돼. 그 사람들이 강해지면 이게 선순환이 안 되니까 자꾸 지들 자식들 놓고 이러니까 그런 특권들을 없애고 모두가 동등하게 경쟁해서 실력자를 뽑자. 그렇게 선순환해서 나라가 그렇게 굴러간다. 이걸 원하는 게 우파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방식을 보면은 그런 거를 추구하지 않아. 그냥 자기와 친한 사람, 자기한테 충성한 사람, 자기한테 잘 보이는 사람, 자기한테 달콤한 거짓말해주는 쪽 이런 쪽으로만 향해 가. 이거는 대통령이 이런 우파의 이념을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보다 더 덜 떨어진 틀투브를 보면서 이게 우파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틀투브들의 방송의 문제는 이런 우파 이념에 기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끝도 없는 증오심의 요소만 갖고 와서 그 증오심에 맞는 거짓말을 하니까 문제인 거야. 그건 우파가 아니라 우파가 갖고 있는 그 다양한 패러다임의 아주 조그만 부분이란 말이지. 종북이라는 거 자체가 우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북이라고 한 종북주의를 우리가 타파하자 척결하자 이 얘기한다고 우파가 되는 게 아니야. 종북 척결을 외치면서 동시에 이런 식의 교조주의, 1인 독재, 어떤 자유의 억압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그게 우파가 얘기하는 종북 척결이 되는 거야. 종북을 척결하고 지가 1인 독재를 하겠다는 그건 뭐야? 그것도 또 다른 반자유잖아요. 우파라는 걸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걸 공부해야 돼. 좌빨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 걔네들의 역사는 미래에는 언젠가 멈추니까. 근데 우파는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 시대를 계속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아니라 틀투브를 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그 틀투브 세계는 자기한테 즐거웠겠지. 다른 데는 다 윤석열 까는데 자기는 틀투브 보면 즐거웠겠지. 그렇지만 그들의 얘기는 사실이 없고 다 거짓만 있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추정만 있고 완벽한 교조주의에 입각한 자기들끼리의 라인 카르텔만 형성해서 거기서 돈 나눠 먹고 이게 전부잖아. 컨텐츠가. 거기에 무슨 환율 얘기를 하냐 물가 얘기를 하냐 경제 얘기를 하냐 뭐 사람들의 취업률을 얘기를 하냐 그딴 거 얘기 안 해요. 거기에 대통령이 과몰입돼 있으니 나라의 어떤 이 데이터를 좋게 만들 리가 없지. 예.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지금 가는 방향이 우리가 기대하던 자유가 더 늘어나고
국민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리고 공정한 경쟁을 원했던 그런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가서 이제는 사이비 교조가 됐고 1인 독재가 되고 오히려 공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산당 마냥 지들끼리 뭉쳐서 지들끼리 나눠 먹는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누군가만 더 평등하고 특별한 누군가만 기회를 누리는 그런 세상을 지금 윤석열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지키겠다고 어떻게 보면 좀 연세도 많고 힘도 없는 사람들 앞세워가지고 머리 숫자만 채우면 끝 아니냐. 이런 식의 원시적 방법, 이걸 어떻게 우파가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 이해를 하는가. 오히려 이거 자체가 우파를 모욕을 준 거고 우파를 무시한 거고 우습게 한 거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위 자체는 우파 바닥에서 용납이 안 되는 가장 금기시하고 있는 것들만 지금 골라서 하고 있는 거야. 책임도 지지 않고 약속도 어겼으며 여기 무능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쨌든 우리 뭡니까 같은 당의 당대표인데도 한동훈까지 체포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도 보면 동료의식 동지의식도 없다는 거야. 미국을 패싱한 계엄령에 무속인을 데려온 계엄령, 이거를 기독교단체 친미단체가 옹호하고 있는 이런 모순들, 이런 점에서 이거는 우파가 아니다. 이런 모순이 있다는 것부터가 이미 좌파를 코스프레하고 있고 공산당을 추종하며 사이비 교주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우파라면 이 문제에 아주 심각하게 봐야 돼. 이거는 우리의 이념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는 거다. 예,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김일성 같은, 북한의 김정은 같은 독재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윤석열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